안녕하십니까, 로드스터입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다 보면 내연기관 차량이랑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충전하는 데 있어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전기차를 처음 구입하셔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이해해야지만 충전 손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충전 손실률은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잠깐 해본 적은 있는데 동영상으로 제작한 적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기차의 연료는 전기죠.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손실률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기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간단한 생활 상식 수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동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은 전하가 이동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저항이 열로 전환이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기를 이루는 전압과 전류의 양에 따라 더 높은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기기는 모두 220V를 사용하지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110V를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컨센트에 맞는 젠더를 꼭 챙겨 나가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현지에서 구입을 하시거나요. 그리고 전류와 전압이 높으면 위험한데, 우리나라에서는 220V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력 손실을 줄이고자 함에 있어요. 전압을 높이게 되면 같은 전류를 놓고 보면 전기가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 그만큼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110V를 쓰고 있지만 이것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있는 기존의 110V로 쓰는 전자기기에 맞춰갖고 전송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그 시설을 모두 교체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인체에 미치는 안전상 이유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력은 전압을 높이거나 전력을 높여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공식이 있죠.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충전을 할 때, 특히 급속 충전할 때 보면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 충전기인지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명판에 보면 다 써있기는 합니다만, 얘가 왜 100킬로와트의 전력이 나오는 거고 왜 200킬로와트의 전력이 나오는지를 이 공식에 대입하면 그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압을 높이게 되면 손실은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아이오닉 5에서는 800V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더불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전하는데 손실이 발생해요. 이렇게 전압을 높게 해놔도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각 전기차별로 이 손실률이 모두 달라요. 일부 전기 차량은 예전에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전력 손실률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SM3ZE였죠. 2018년에 출시가 됐던 모델인데 충전 손실률이 상당히 많기로 유명했어요. 대부분 보면 2세대 또는 1세대 전기차가 충전 시스템이 400V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하의 전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충전 손실률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코나도 마찬가지고 니로도 마찬가지고 소울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보면 약 10%대의 충전 손실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후에 아이오닉 5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충전율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이오닉 5의 배터리가 72.6kW시잖아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게 충전율이 만약에 10%라고 가정을 하면 배터리는 72.6kWh인데 80kWh를 채워야 10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차이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하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거 뭐 전기차 탈 게 못 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내연차에서 주유를 한다고 손실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건 뭐 전기차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내가 또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전료가 일단 싸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런 충전 손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충전 손실률은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연 차량하고는 다른 점이고 연료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휘발유나 디젤은 연료가 액체이잖아요. 액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주유하는 양과 겨울에 주유하는 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나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뭐 그것도 차이가 난다고는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에 내연차를 타고 다녔을 때는 크게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충전 손실률에 대해서 이걸 줄여서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충손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행하는데도 역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연비에 미치는 더 큰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에 따른 전기의 손실률은 따지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선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모터로 이동하여 전기를 전달을 하죠. 그래야 모터의 고정자가 이 전기를 가지고 모터에서 고정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꿔가면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고 모터의 회전자를 돌리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모터의 기본 원리죠. 그러므로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 당연히 전기의 손실이 발생은 합니다. 이것은 내부의 전선을 통해서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긴 해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보다는 주행에 따른 주변 환경에 의해 배터리를 더 쓰고 덜 쓰고의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행하는 데 따른 전기 손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 거죠. 결정적으로 이러한 주행 중 전기 손실을 다 포함해서 전비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충전 중에 전기 손실, 즉 충손율을 포함해서 충전기에 표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전압이 높으면 손실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기차의 충전은 완속보다 급속이 전압과 전류가 더 높죠. 그러므로 완속 충전보다는 고속 충전이 좀 더 손실률이 적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저 또한 이런 상식을 알고 있었으나 어느 정도 손실률이 생기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2 마이 버전의 제 차량인 아이오닉 5를 가지고 7kW의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했을 때의 손실률, 그리고 100kW의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했을 때의 손실률, 또 한 가지 현대차 그룹에서 제공하는 초급속 충전소인 이피트에서 충전했을 때의 손실률 등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빠를 때는 240kW 정도로 출력을 내기 때문에 현존하는 충전기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죠. 이론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이용해보면 대략 평균 속도가 150에서 140 요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초급속 충전소에서 충전했을 때 충전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치기 전에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현대기아차를 구입하는 데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받는 곳은 98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1700만원 정도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아직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산정을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빈란이 있습니다. 이 빈란이 있는 곳은 아직 지방비가 결정이 안 난 곳이에요. 그렇지만 결정이 난 곳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는 결정이 돼서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가셔갖고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이곳에 전기차 보조금이 공지가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대부분 보면 남쪽 지방, 전라도나 경상도 쪽이 보조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